지금 상황에서 남북회담, 미북회담이 4, 5월에 열리지만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실패하면 군사 옵션이 거론되기 시작할 거고, 안 그러면 대북 해상 봉쇄가 이렇게 가중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북한이 선제적으로 남측에 재래식 도발을 하거나 또 북한이 ICBM 등을 발사해서 미국이 요격을 하고 그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이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현재와 같은 강경 정책을 고수한다면 결국은 이 이후의 과정들은 말라 죽거나 전쟁을 벌여서 폭격당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이 내놓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봤을 때 북한이 한국 입을 거쳐서 미국에 전달한 비핵화라는 부분이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기보다는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순수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담을 통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요즘 문 정권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하면 국방부의 역할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매우 중요할 건데요. 현재 이 국방장관이 정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라는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요, 이 청와대가 이 발표한 개헌안 속에 국방부가 한 달 만에 발표한 군사법 개혁안을 모두 뒤집는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방부 간에는 최소한의 소통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 조국이 개헌안을 3일간에 걸쳐서 발표했는데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하면서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하고 군사재판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악용 가능성과 재판 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비상계엄하에서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1.6대 김재규가 단심으로 사형이 선고됐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이렇게 이제 알리는 작업을 3일간에 걸쳐서 하고 이제 국회로 송부해서 전문을 공개할 거라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즉 군사법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가 2월 발표한 군사법 개혁 내용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국방부는 당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상설화 일원화해서 5개 지역의 군사법원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고, 2심을 맡고 있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군항소법원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과 2심을 둘러싸고는 완전히 내용이 지금 다른 거죠. 그래서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의 개헌안이고, 국방부의 개헌안은 1심은 군사법원으로 하고 2심에 일반 민간재판 고등법원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장관 간에 완전히 지금 불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국방부는 나름대로 현실을 감안해서 군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가 발표한 그런 사법개혁안 내용에는 군사법개혁안 내용을 아예 송두리째 뭉개버리는 부분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이 송 장관이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작년 8월 국회 애결위 특위에서 송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송 장관에게 5.18 당시 공군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 대기시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송 장관이 꼭 그런 지시가 광주 사태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광주 사태라는 말을 언급하니까 송금주 의원이 광주 사태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작년 9월에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송 장관이 미국을 가서 각각 회담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시작전권 전환,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더불어서 전술핵 배치도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김동철 의원의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송 장관은 깊이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다라면서 김동철 의원의 입장을 같이 해서요. 김동철 의원이 비록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옳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송 장관도 올바른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가 발끈해가지고 송 장관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여러 경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송 장관은 한두 번도 아니고 툭 하면 청와대에서 경고 메시지를 받습니까? 그 정신 나간 문정인이 하고 싸웠다고도 경고를 받아요. 자, 이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확산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고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송 장관을 망신 주려고 그랬는지 이낙연 총리나 강경화 외교가 다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송 장관이 청와대와 엇박자 난다고 소문이 장안에 바다하니 지난 12월 달에 열린 한 포럼에서 송 장관 스스로가 엇박자니 뭐니 보도가 나오는데 청와대 대통령을 포함한 참모와 한치의 빈틈도 없다고 스스로 셀프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 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사법개혁안이 스스로 만들어서 냈는데 청와대는 그걸 염두에도 두지 않고 이 개헌안의 사법개혁안 내용 중에 국방부의 사법개혁안을 그냥 뭉개버렸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다 칩시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국방부의 두 태양과 그림 철거 사건이라는 제목 하에 이 내용이 좀 심각한 게 나온 거 있습니다. 국방부의 청사에 보면 그림이 많습니다. 한국의 국방과 관련되는 각종 옛날부터의 전사에 대해서 유명한 화가들이 그 싸우는 현장을 그림으로 상상을 발휘해서 그린 그림들이 국방부 곳곳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 청사 한쪽 로비에 큰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운보 김기창 하백이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 장병들을 그린 적영, 적의 그림자라는 그림이 로비에 걸려서 수십 년간 있었는데 16일 서주석 국방차관이 지시를 해서 그 그림을 떼라 했다는 거예요. 김하백이 과거 친일 전력이 있다 해서 그걸 문제를 삼아가 떼라 했다는 겁니다. 서주석이 자신도요, 1988년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5.11 위원회를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당시 국방연구원의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해서 5.18 왜곡에 일조했다 해서 얼마 전에 5.18 단체들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해서 저쯤 되면 물러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자기 편이라가 쫓아내지 않고 그냥 뒀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그때 맛이 가는가 생각했던 서주석이 살아나서 지금 장관 지시도 받지 않고 그림을 일방적으로 떼라고 해서 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송 장관이나 장관실 관계자는 서주석이 그림을 떼라고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레오비에 오랫동안 있던 대표적인 그림을 떼라 할 때는 장관실에 보고를 하는 게 상식이지요. 그래서 송 장관이 집무실에서 가진 간부 티타임에서 서 차관한테 실세 차관이 그림을 떼라고 했다면서요 라고 했고, 한 국방부 관계자는 웃으면서 한 농담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관계자는 빼있는 말이었다라고 했고, 이에 서 차관은 청산의 예술 작품을 재배치를 검토하라고 했지 철거를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창고로 간 그림이 뭔 재배치겠습니까?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차관이 표면적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지만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서 차관은 송 장관보다 더한 이 정권 창출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송 장관도 오래전부터 노무현 정권에서 해군 총장을 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한마디로 이 친문 역할을 수행을 해왔죠. 그쪽에서 몇 안 되는 군사성 장군 출신 브레인이고, 또 서주석 차관 또한 노무현 정권 때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실세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창업 공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조직 장악에 대한 트러블까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송 장관이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청와대의 경고들이 주어졌으니까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애초에 국방부 출신이나 군인 출신도 아닌 서주석이 차관에 임명될 때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이제 장관은 서주석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 할 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송 장관 이 사람도 밀리는 좀 부분을 싫어하는 욕심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좀 피력하다가 청와대에서 번번이 깨지고 이제는 뭐 엇박자가 나가 송 장관은 세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실세 장관이고, 서주석은 이 과일실 진짜 실세라고 실세 차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주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실에 비서관 하다 수석까지도 했네요. 그리고 문 대통령과 보통 사이가 아니고, 내부에서는, 그래서 국방부 내부에서는 두 개의 태양이 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주석이 이 설치는 걸 보니까 5.18 문제에서 다 벗어난 것 같아요. 남들은 이런 문제가 걸리면 철저히 짚어가지고 박살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편은 문제가 있어도 다 봐줍니다. 어제 청와대가 주미 경제공사를 모집한다, 공개 모집했는데 여기에 응모한 대학 교수가 보수단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해서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발생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사에서는 1등을 했는데 전화로 검증받을 때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그의 보수단체 활동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전문성은 교수만한 분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보수단체에 계시다가 왜 갑자기 이 정부에서 경제공사로 나가려고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 나가는 경제공사는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국장급 자리인데, 대사 밑에 공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분야별로 그 중에 이제 경제 부분을 맡는 공사지요. 그래서 이 상대 국가와의 무역에 관한 입장을 다루기 때문에 이 경제공사는 정치색이 문제될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경제에 대한 전문적, 통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만 있어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런 걸 문제 삼아서 한마디로 내쫓은 사람들이, 그런 걸 문제 삼아서 1등으로 뽑힌 사람을 내친 사람들이 자신들의 코드가 맞다라는 유명하에서는 자신들의 그 원칙으로 보면 5.18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덮는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비밀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 편에 붙어서 차관이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제 힘 빠진 송영무만 한마디로 쪼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에는 과거 국방장관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매일 조찬을 간부들과 같이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송 장관은 월요일 수요일만 하고 나머지 화, 목, 금은 서차관이 주재하는 티타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서 이렇게 보고되는 모든 장관 보고는 차관을 거쳐서 가야 되고 그래서 차관 집무실 앞에는 결국 장관까지 가기 위한 공문을 들고 차관실 앞에 줄을 다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이 내외부 일정이 하도 많다 보니 장관보다 차관을 만나기가 국방부 안에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에 청와대가 이제 송영무를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여러 신호가 나오면서 서차관은 더 주가가 올라서 한마디로 삐까뻔쩍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 장관이 코너에 몰리니까 국방부 시청의 간부 식당을 없애고 이제 일반 사병 식당을 같이 이용을 하고 그냥 칸막이만 하나 치고 매일 쓴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송영무 장관은 국방계획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남북, 미북 회담이 잘 안 돼서 북한과의 어떤 트러블이 벌어질 때 국방부의 지시는 지금 긴급 상황일 때 국방부 장관이 바로 그냥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건데 국방부 장관이 각 군에 그런 지시를 내릴 때 차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밑에서는 또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보고를 받아야 될 때 차관하고 해야 됩니까? 장관하고 해야 됩니까? 세상이 더 다 아는 거죠. 더 잘 알죠. 차관이 실세라고. 그럼 앞으로 이 국방의 안보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남쪽을 공격을 했을 때 서해 5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다시 포를 쏠 때 이제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문 대통령요. 괜히 이러지 말고 송영무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서주석을 장관시키고 빨리 빼든가 송영무 장관을 두려면 그에게 힘을 실어주든가 딴 데는 모르겠지만 국방부만큼은 적어도 명령체계를 서열체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보 위기에 이거 국방부 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